기질 세미나에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작년 여름보다는 좀 적지만, 그죠? 예. 네. 이번 3주가 좀 더 아마 여러분이 선의가 있으셔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는 시간 될 것 같고, 또 진짜 나를 이해하고, 배우자를 이해하고, 자녀를 이해하고, 공동체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저는 제 기질을 이렇게 깨달아가고 연습하면서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오해하는 만큼 하나님도 오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만큼 내가 나를 오해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제가 책을 잘 안 읽는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왠지 책을 잘 안 읽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고, 뭔가 게으른 성도일 것 같고, 그러니까 나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제 만나는 딱 대목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을 좀 덜 읽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나요? 아닌데도 저는 어릴 때부터 저에 대한 왜곡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되게 책을 잘 읽고 하면 뭔가 좀 괜찮은 성도 같고 그런 착각들을 할 때가 많아. 물론 책을 읽으면 너무 좋죠, 그죠? 예. 나는 책을 안 좋아하니까 안 읽을래. 뭐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타고나기를, 그죠? 저랑 원 목사님하고 너무 달라요, 그죠? 원 목사님은 책을 저보다 훨씬 즐겨 읽으실 것 같은데 책을 잘 안 읽는 저는 자칫 이제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부질없는 이제 잘못된 생각인 거죠.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너 책을 진짜 많이 읽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기질 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걸 정말 원하시면 왜냐하면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댄다라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저는 책은 싫어하는데 책을 읽은 사람과 대화하는 건 좋아하니까. 그게 제 기질이고 미연 집사님의 기질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책을 읽기는 해야 돼요. 읽기는 해야 되지만 왜냐하면 자꾸 합리화해서 나는 못해 배째 이럴 건 아니지만 훨씬 많은 시간은 미연 집사님은 남편 집사님이 책을 더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주고받고. 그럼 책을 많이 읽는 기질은 뭐 꼭 좋은 겁니까? 그분들 관계를 잘 못해요, 우리보다. 그래서 서로 뭐 삐장파장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겸손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질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다 들으셨던? 청년들이야 뭐 빨리빨리 딱 캐치할 거니까. 자, 강연을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고 넘길 텐데 이게 좀 아는 거는 빨리 넘어가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3주를 이제 초반에는 복습을 좀 하고요. 복습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습을 하고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좀 서로에게 접목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훨씬 더 풍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으시죠? 어, 이제 기질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니까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데 기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부부가 함께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름답고 좋은데 그만큼 힘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다 끄덕끄덕 하시네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반대 기질이기 때문에. 그죠? 이해를 열심히 하고 하지만 참 이게 한계가 좀 있는데 교회에 오면 나랑 같은 기질의 사람이 좀 있거든요. 훨씬 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친구가 중요하다. 부부 가족이 제일 중요하죠. 그거는 부할 이유가 없고. 근데 친구를 만나서 이제 남편 아내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참 힘든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기질이 겹치는 분들끼리는 좀 더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 솔직히. 그럼 좀 쉼이 있는 거죠. 저는 원 목사님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신념적인 기질은 같아요. 그래서 신념적인 이야기할 때는 되게 도움도 많이 받고 좋죠. 그죠? 근데 신념형 반대 신체형하고는 어, 조합은 좋고 좋을 수 있으나 뭔가 거시기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에 대해서 좀 쉽지 않는데 같은 기질을 있는 사람, 뭐 신념형의 기질끼리 좀 통하는 게 있고 또 감정형끼리 좀 통하는 게 있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 쉼도 얻고 더 힘을 얻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좋은 퍼즐을 맞추는 공동체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기질적으로 보면 그죠? 제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찬양하는 걸 보고 마음에 들어하는 분이 있고 별로 안 들어하는 분이 있으세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어, 그런 분이 상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기질적으로 안 맞으면 어필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감정적인 사람이라 아시겠지만 기도나 찬양할 때 쓸데없는 감정이 막 이렇게 쓸데없지는 않겠지만 좀 과하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걸 은혜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게 불편한 분도 있어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제 저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저 혼자 다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질의 어떤 묘한 조화가 좀 드러나는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친구가 왜 만들어지겠습니까? 뭔가 친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특히 똑같은 기질은 친구가 잘 안 돼요. 좀 부딪히고 오히려 다 똑같으면 잘 한두 가지 축만 똑같을 때가 친구가 훨씬 잘 됩니다. 절친은 똑같은 기질은 거의 안 되는 걸 많이 봐요. 예, 그래서 이 기질의 어떤 조화 이런 게 공동체에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기질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았을 거다. 이 기질을 주신 이유는 어릴 때 내가 가진 기질은 미숙합니다. 어릴 때 제가 감정형을 가지고 태어나고 신념과 외향형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미숙하잖아요. 이 기질이 세월을 통해 양육을 통해 이렇게 자라나가서 기질이 튼튼히 성장해 나갈 때 정신 세계랑 몸도 그렇고 심지어 영적인 세계까지 훨씬 발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이해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 이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가만히 보면 영적인 색깔도요. 기질에 따라 다릅니다. 어, 그 사람의 어떤 그 기질적인 특징에 그게 그릇이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도 사고적인 분들은 사고적으로 더 활성화가 되고요. 정서적인 사람은 또 다르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도 다양한 감정이 나오고 다양한 이 신앙의 색깔이 보이는 것도 동의하시죠. 그래서 신앙의 색깔을 보고 저 사람이 신앙이 더 좋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외향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은 좀 드러나니까 마치 좀 더 신앙이 좀 좋은 것 같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 기질에 맞는 신앙의 성장이 중요하고 색깔이 다 다르다. 하지만 이 기질을 기반으로 할 때 기질이 충분히 나답게 성장할 때 의미 있는 나다운 영성이 나온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교회 목사님들 보면 다 기질에 따라 설교도 다르고 그죠 중점도 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참 너무 아름다운 이 다양함인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렇게 안 들게 볼 수는 있지만 그 교회 색깔도 다양한 색깔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교회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무의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또 기억나시죠? 내 마음 잘 모르는 영역. 무의식이 성장이 중요한데 기질은 타고날 때부터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의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질은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감정을 많이 표현했었고요. 저도 몰라도 무의식적으로 신념적으로 살았고 그래서 이 무의식의 성화가 중요한 것은 결국은 기질의 성화가 중요하다로 연결되겠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 인생을 살 때 결국은 우리 내면이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성경에도 나오다시피 성경에 성숙된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기쁨은 곧 에너지가 변화되면 평안으로 가요. 그래서 기쁨과 평안은 원래 두 얼굴입니다. 기쁨이 충만할 때는 이게 정서적인 하이 에너지고 이게 이제 고요해지면 평안으로 가는 거라서 둘 다 하나님이라는 관계를 통해 경험되는 거고 인간적인 기쁨은 인간의 관계를 통해 경험돼야 되고 그래서 어릴 때 부모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게 바로 기쁨이고 그 기쁨을 통해 내 안에 기쁨이 자라야 되는데 왜 우리는 타고날 때 고통 덩어리니까 동의되세요? 또 인생은 고난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고통이 우리 안에 많은데 성장이라는 건 결국 우리 안에 고통이
많은 상태에서 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게 잘 안 된다는 걸 알겠네요. 즐거움이 더 많은 이게 성숙과 성장의 어떤 열매죠.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단어고 사실은 기쁨. 기쁨이 많은 사고형들과 감정형은 기쁨의 표현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관계없어요. 기쁨은 감정을 뛰어넘는 존재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기쁨은 인격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적인 사람은 사고적인 기쁨으로 사고가 메인이 되는 기쁨으로 충만하면 되고 저 같은 사람은 감정적인 기쁨으로 충만하는 것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거는. 역삼각형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어릴 때 역삼각형의 맨 밑에가 태어나서부터 청소년기까지의 마음이 이제 자라면서 마음 발달을 하면서 기쁨의 양과 기쁨의 이유입니다. 여기 보시면 역삼각형이 올라갈수록 기쁨은 훨씬 커지고 맨 밑에 있는 기쁨은 인격적 기쁨이라기보다는 좀 쾌락에 가까운 즐거움이고 이것이 더 자라고 성숙하면 자기 실현의 즐거움을 경험을 하고 나중에는 자기 너머의 초월적인 기쁨으로 가는 게 우리 마음 발달에 따른 기쁨의 이제 양과 이제 형태죠. 그죠? 청소년들은 그래서 게임을 좋아합니다. 이제 쾌락을 좋아하는 상태인 게 기질 발달이 아직은 미숙해서 그래요. 청소년들 있으면 죄송해요. 예. 청소년들은 보통 이제 10대 후반까지는 생존과 적응에 입각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직 자라야 되고 생존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렇죠? 이 당시에는 이 쾌락적인 기쁨이 좀 주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아직까지 자라지 못한 상태고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자아 실현 단계 여기서 자기 실현은 여러분 그 죄성을 실현하는 그런 자아 실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나다움을 실현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자아 실현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자기 부인은 이걸 부인하시면 안 돼요. 그죠? 이거를 충분히 키워 나가야지 자원하는 기쁨으로 자기 부인이 돼요. 이 단계를 건너뛰고 자기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실현하는 그래서 나답게 생활할 때 되게 기뻐야 돼요. 그 기쁨이 누적이 되어야지 어느 시기에 나를 초월하는 기쁨으로 가는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를 건너뛸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들이 어른스러우면 안 된다고. 아이들은 저런 생존과 적응 단계를 거치도록 둬야 되는데 부모들은 대부분 그 윗단계니까 이 아이들의 단계를 이해를 잘 못하기도 하고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죠? 그 아이들은 자기만의 기질을 그런데 요즘 10대들이 안타까운 게 맨날 공부만 시키지 않습니까? 기질 성장이고 나발이고 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공허해지고 스물이 넘고 대학을 갔는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 제게 진료 오는 아이들, 청소년들 물어보면 10 중에 진짜 8, 9는요. 꿈이 없고 자기가 자기를 안 좋아하고 내가 누군지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와 재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자기 실현, 무슨 이런 적응에 대한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어른이 되면 성숙은 굉장히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핵심은 기질이 꼭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질을 충분히 찾고 발달시키는 거죠. 저는 감정적인 기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제 감정이 많이 성숙했느냐? 별로 그렇지 이제 않는 걸 많이 보죠.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든 나를 이게 생존과 적응을 넘어서 자기 실현하면서 감정을 쓸 때 그 진짜 기쁨을 제가 많이 누려야 됩니다. 그죠? 그 누리고 나야지 감정했던 그 틀이 채워지고 이제 그러면서 나를 뛰어넘는 진짜 주님을 위해 자원해서 헌신하는 기쁨으로 가야 되는 그 전에 자기 실현의 기쁨들을 이제 누려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혼자 있는 거 아시죠? 너무 너무 힘들고 슬프진 않고요. 예, 집에서 제가 뭘 할까 시간도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쓰기도 하는데 책은 이제 사고형들이 잘 써요 아무래도. 그리고 책은 내향을 이렇게 써야 내적인 걸 쓰니까 저는 외향 감정이라 책 쓰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책을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써기는 써야 되는데 이게 제게는 이제 숙제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다가도 금방 질리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그럼 저는 좀 뭐 하느냐? 드라마 몰아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몰아. 왜 이걸 하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기독교인답지 않다고들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 자리에 드라마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드라마를 몰아보는 이유는 제가 요즘 이제 좀 이렇게 정서 자극 있는 드라마를 보거든요. 제가 어제도 좀 부끄럽지만 보면서 울기도 하고, 제가 잘 안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선입견도 있는데 울고 혼자 박수 기뻐하고 막 그래서 드라마 보면서 막 은혜 받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제 감정의 틀을 넓히는데 도움이 분명히 되는 거죠. 근데 그것만 하고 있으면 이제 공허해져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다가 밤에 제가 간만에 기도도 하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그게 뭐가 되든 방법은 제가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자기 실현하는 기쁨을 누리는 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여러 가지 이제 방해물들이 있어요. 두려움이라든지 안 해봐서 못한다든지 이전에 내가 나답게 하려고 했는데 부모에게 야단 맞았다든지 그러면 이제 잘 못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시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단계를 꼭 거쳐야 된다. 여러분이 이 단계에 어디가 계실지는 몰라도 어디에 있든 그대로 쭉 자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와 그 나이에 맞게끔 성숙도가 100% 정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나이와 연륜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자기도움 이상은 다 올라가 있으신 것 같고요. 자기 넘으러 간 분도 계시죠, 당연히. 근데 자기 넘어가 의외로 쉽지 않다라는 것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뭐 그대로 보죠. 여기네요. 네. 이건 좀 이제 넘어갈게요.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많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가 이제 요 말씀은 이제 기질 이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비하사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제 지구상에 70억이 큰 부르심은 비슷해도 자세한 부르심은 다 다르다. 왜냐하면 기질이 같은 기질도 다 특징이 달라서 같은 감정형도 감정적으로 할 일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각자의 부르심이 조금씩은 다 다르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특정 일을 위해 여러분을 미리 예정해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부르신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게 억지로나 뭐 해야 돼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좋다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기질에 심어 두신 그분의 꿈, 그 꿈을 이루는 게 가장 이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죠.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강의라고 저는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강의하는 게 그래서 너무 좋아요. 강의하는 게 너무 좋고 너무 재밌고, 강의하라 그러면 너무 신나서 강의하고 돈도 받고 너무 좋아요. 딴 데 가면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2단계 가면 이제 보통 30대 초반까지인데 그러지 않아요. 더 나이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실현하는 게 특히 이 땅에서 자기 실현을 제대로 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30, 40대, 50대 넘어가도요. 생존에 급급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저도 병원을 쉬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생존에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2주씩 쉬게 된 이유도 하나님이 내게 준 부르심이 이 병원에 매달려서 생존에 급급하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감하게 자기 실현을 통해 자기 넘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나답게 살고 싶은 시기이고, 참작이 진짜 내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난 내가 너무 좋아. 이걸 깨닫는 시기가 되는 게 중요하죠. 기질의 실현, 진짜 자기다움, 말을 해도 똑같이 자기답게 하는 것. 남의 눈치를 남의 어떤 그 사회적인 배려를 우리가 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그죠? 눈치 없이 막 이게 나답다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폭력이죠, 폭력. 그러나 그런 범위 내에서 충분히 나다운 시간들을 보내고 충분히 나답게 대화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교회 섬기고 몰입하는 것들도 이 시기에 진짜 중요한 태스크 같습니다. 여러분 특정 영역에 몰입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다운 기질을 쓸 수 있는 영역. 저는 강의가 된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은 이제 그게 잘 없을 때는 게임이 많이 되고 이러지만 커가면서 이제 제대로 된 몰입할 이제 그런 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자기 너무는 사실 자기 너무 자기 실현에 아직도 안 됐구나. 그래서 예를 들었었죠. 청소를 하더라도 사고형의 청소와 감정형의 청소와 신체형의 청소와 신념형의 청소가 좀 다를 수 있다. 그죠? 목표는 깨끗하게 하는 건지 몰라도 목표는 이제 정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튼 다른 방식과 다른 동기로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0대 이후에 성숙으로 가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그러셨지만 그래서 이제 30대가 아니라 40대, 50대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넘어 무의식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면 이제 사랑으로 들어가는 단계죠. 더 성숙된 사랑으로, 그죠? 뭐 저도 자기 너머에 갔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기 너머로 가려고 애를 쓰고 넘어갈 때도 있고 전혀 못 넘어갈 때도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자기 너머에 가면 중요한 게 기질의 약점인데요. 이것도 차후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좀 스킵하냐면 아직도 기질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시고 내 기질이 뭔지를 애매하시기 때문에 이건 서론처럼 하고 넘어가고 내 기질을 충분히 찾아야지 그다음 용감하게 기질에 맞는 연습도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요거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그 이제 기질은 타고난 기질이 반밖에 없다고 여러분 이해되시죠? 저는 기질이 외향 내향이 있으면 저는 외향이 강하고 내향은 약하고 신념 신체가 있으면 저는 신념이 강하고 신체가 약하고 사고 감정 중에 저는 감정이 강하고 사고가 약해요. 그래서 그 반대인 아내를 만났죠. 그래서 둘이 만나면 100%제 기질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그죠? 드러날 수밖에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드러나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약점을 숨기는 것은 강점을 숨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나를 숨기면 잊어줘도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솔직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제가 감정을 충분히 쓰면 사고형 아내가 볼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디테일이 떨어지고 일을 잘 못해요. 그죠? 그리고 막 대화를 해도 저는 부정확하게 대화를 하고요. 아내는 정확하게 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약점이 드러나는데 이 약점이 드러나야 된다. 왜? 이 약점이 드러나야만 진짜 내가 나보다 아내를 낮게 여길 수도 있고 그렇죠? 내 약점을 수용해주는 아내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어떻게 사람을 건강하게 의존할지도 배우고 그죠? 약점을 충분히 깨달을 때 약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알고 약점을 혼자 처리하는 게 절대 아니라 의미 있는 타자와 함께 처리를 하면서 더 친밀해지고 더 동반자가 되고 또 하나 되고 이런 과정 안에 약점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약점을 우리나라 체면 문화에서는 나쁜 걸로 많이 이제 보고 약점을 강화시키는데 너무 급급해하지만 약점 자체는 강화가 잘 안 되고요. 강점은 같은 시간에 강화를 시키면 굉장히 빨리 자라는데 약점은 훨씬 더뎌요. 약점을 보완을 해야 되기는 합니다. 일부. 그래서 우리 기질 이론에서는 한 70% 정도는 강점에 더 투자하라고 그러고요. 30% 정도는 이제 보완. 많으면 30%, 20%까지. 왜냐하면 제가 사고적인 디테일을 보완하려고 애를 쓰면요. 애써도 아내가 원하는 만큼 안 돼요. 이거 이해되세요? 근데 그거를 하고 앉아 있으면 내 강점을 어떻게 이건 방치하는 거죠. 그래서 약점도 어느 정도 보완을 하려고는 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일이 디테일이 떨어지면 날마다 아내한테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노력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은 약점대로 드러날 것이며 그때 아내의 이 수용과 이런 지지가 필요한 영역이죠. 그래서 약점이 드러나면 드러나기도 있고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이건 본능이기도 해요. 본능이기도 하고 두려워집니다. 그럴 때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꼭 배우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내에 누구라도 우리의 약점을 수용해 준다면 도움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약점이 이렇게 수용되는구나를 경험해야 돼요. 그럼 나도 남의 약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확률이 크겠죠. 그리고 우리는 다르구나. 그렇죠? 우리는 조화가 필요하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내가 교회 오니까 나만 이상하게 제일 못난 것 같아. 다 나를 도와주는 것 같고 나는 남을 도와주는 게 1도 없는 것 같아.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질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질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걸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강점도 물론 내가 남의 약점을 도울 때는 내 강점으로 돕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도 정서적인 약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저는 눈에 보이죠. 그럼 제가 도와주는 거죠. 비난하거나 당신은 왜 이게 안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거고. 서로 비난하기 시작하면 약점 가지고 이제 싸우죠, 우리가. 그래서 부부싸움 약점으로 많이 싸웁니다. 그렇죠?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저만 그렇군요. 네. 예. 근데 그 약점은 내가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줘야 되는데 때로 잘 안 돼요. 때로 이게 이제 우리의 본능적인 어려움이에요.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피곤할 때 이럴 때 약점이 드러나면 짜증나고 막 그래요. 그죠? 충분히 그것도 저는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어떻게 조화 있게 서로 이렇게 퍼즐을 맞출지를 배우는 게 이제 가정이기도 하고 이제 교회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확실히 내 약점을 강점으로 가진 사람이 그렇게 멋있게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위축되고 열등감 휩싸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사고적인 약점이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감정형이니까. 사고적인 강점이 있는 사람과 대화하면 사고적인 아이디어가 늘 딸려요. 옛날에는 그게 열등감이고 수치심이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걸 깨닫고 나서는 사고형의 강점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저는 큐티를 하면 아내 보고 놀래요. 아이디어적이면은 저는 진짜 못 따라가거든요. 큐티 할 때 맨날 저는 밀려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럼 경외감, 신비, 경탄 뭐 이런 성숙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기쁨.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감탄을 한답니다. 어떻게 저러지? 이게 감탄이 어려워요. 내가 열등감이 있으면 감탄 안 나옵니다. 내가 당당한데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지.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에서 열등감 느끼지는 보통 않으시잖아요. 그죠? 감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고 감탄해주면 이게 결국은 칭찬이 될 수도 있겠고, 칭찬이 내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너무 낮추면서 그죠? 막 이렇게 그런 칭찬이 아니죠. 칭찬이라는 것은 있는 것들 그 사람 이면들을 이제 피드백해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건강해야만 건강한 감탄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약점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깨닫고 계셔야지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근데 아직까지 미숙한 분들은 우리의 약점을 지적하거든요. 은근히.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쌩깔 수 있어야 됩니다. 저분이 아직 뭘 모르시는구나. 예. 그러면서 이제 이해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 배우자나 이렇게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가진 사람을 되게 이렇게 관심도 가고요. 예. 좀 더 알고 싶기도 하고. 이 기질 이론을 원래 만든 분이 저랑 기질이 이제 좀 반대인 면이 있거든요. 그분은 이제 내향적인 사람이고 사고적인 사람이라 원목사님하고 비슷한데 제가 이제 그분에게 많이 배우죠. 근데 그분은 관계적인 것을 할 때는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같이 세미나 할 때 각자 역할을 나눈 게 그거예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강의는 본인이 하고 돈은 같이 받고. 왜 우리는 기질에 똑같은 비중을 두니까. 강의한다고 돈 더 주고 그러지 않거든요. 예, 강의는 그 사람의 달란트이니까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나 같은 사람 저 강의를 잘하는데 그죠. 하여튼 그때는 그분이 강의하고 저는 관계적인 걸 담당했어요. 접수받고 안내해드리고 친절하게 해드리고. 그게 허드렛 일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질 이론에서는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돈을 반을 받았지 않습니까? 기질 이론 이게 같이 하세요. 좋아요. 하시면 돈을 다 드리는데 돈은 농담이고 그만큼 그렇게 같이 좀 이제 보려고 하는 노력을 저희가 하는 거죠. 이런 발달 단계를 무시하고 성숙한 척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착시 현상. 이게 뭐예요? 누가복음 15장 첫째 아들. 그죠? 아버지 집에서 진짜 열심히 섬기는데 언뜻 보면 둘째 아들보다 성숙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미숙한 반응이 다 달랐어요. 첫째 아들은 가면서가 척하고 둘째 아들은 대놓고 반항하고 이 차이지. 너무 이런 자기 포기는 자기다움을 드러내기가 부끄럽기도 하고 남들이 혹시 나를 미숙하다고 여길 것 같기도 하고 등등으로 숨기고 거룩한 척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별로 건강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지난번 기질 세미나하고 깜짝 놀란 게요. 우리 이제 계시긴 한데 모 장로님이 계세요. 우리 장로님 몇 분 안 되셔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장로님 연세도 있으시고 한데 이 강의를 너무 열심히 들으시고 적용을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걸 막 배우시더라고요. 그 얼마나 제가 좀 이렇게 황송한지. 그 쉽지 않잖아요. 그죠? 척 안 하시고 있는 그대로 하시니까 저 같은 이 그 후배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제 너무 멋진 이제 장로님이신 거죠. 그죠, 이주현 장로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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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참 저희 교회 너무 전 너무 좋습니다. 저희 교회가. 네, 성도님들도 너무 좋고, 예. 넘어가 사랑 성화 사실 이 부분은 솔직히 저 잘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넘어가야죠. 성화는 아유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 잘 모르겠고요. 네. 확실한 거는 겉모습만 성화됐다고 성화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나 봐요. 그죠? 다른 이유로. 근데 진정한 성숙이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는 사랑과 무관한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이거는 이제 탕자의 비유의 그림이네요. 자, 기질을 그런데 이제 이런 타고난 나름 기질을 억압을 이제 할 수 있고 진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청소년기는 기질 억압 대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여기 제가 그냥 뭐 학교 저는 원래 외향적이라 그냥 막 말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 양육하시는 거 보면 진짜 은혜가 받는 게요. 이걸 기질 억압을 안 하세요. 두 분은 스스로 할지 모르겠는데 애들은 이렇게 있는 것들을 존중을 해주시니까 참 애들이 잘 자라는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좀비 기질 억압의 특징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지 않고 가짜 같지 않고 미숙해도 그냥 그대로 드러나고 그거를 품어주고 인내해주고 물론 야단도 치고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그런 그림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것 같더라. 데이야 좋겠다. 제가 보는 데이가 있으니까 제가 보는 데이는 기질이 섬세하고 좀 내향적이고 여러분도 보셔서 알죠. 부드럽고 그죠. 교회 오빠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우리 나라 학교에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리고 더 기질 억압했을 거예요. 예. 대익은 기질 억압 별로 안 해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또 돈 받은 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너무 하여튼 보기 좋아서 말씀드리고 좀비 같지 않잖아요. 이런 게 이제 요즘 아이들이 너무 많고 어른들도 너무 많고 그 밑에 들어가 보면 상처도 있고 결핍도 있고 그런 게 있지만 타고난 것 자체를 부정하고 살아오다 보면 정말 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옆에서 요구하는 대로 누르는 대로 눌림 받고 해라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물어보면 취미도 없다는 거죠. 취미가 없는 거는 문제입니다. 진짜 제가 아무리 봐도 취미가 없는 거는 자기도움을 연습하는 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질 억압하면 정서만 안 좋아지지 않습니다. 몸에 병이 옵니다. 뭐 두통, 위장병, 심지어 암, 뭐 분노장애가 왜 오겠어요? 누르다 누르다 터지는 거지 않습니까? 강박장애. 제게 오는 강박장애 환자분이 이분이 이제 사고 강박 이런 게 너무 심해서 하여튼 나라면 긴데 그냥 생각이 편안하게 안 돼요. 뭘 보더라도 자기가 그 우상 숭배할까봐 너무 두려워해. 교인이니까. 그래서 막 강박적으로 막 행동하고 그러는 분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감정형인데 사고형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강박은 사고형 흉내거든요. 막 생각으로 막 모든 걸 처리하려고. 감정형들은 그러면 병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한 처방은 약도 먹이지만 감정을 풀어내는 처방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정을 풀어내니까 감정이 편안해지니까 사고적인 강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몸이 많이 아프거나 두통이 많거나 피부가 자꾸 안 좋아지거나 순환기, 면역기, 불면, 공황, 우울, 강박, 충동 조절이 안 되거나 중독, 특히 중독은 한 10시간 이야기해도 부족하죠. 기질을 억압한 그곳에는 필연 중독이 올라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감정형인데 감정을 누르면요 무의식적으로 감정이 약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감정을 느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억지로 눌러놨기 때문에 어떻게 느끼고 싶냐면 이상하게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음란물 보고 그렇게라도 감정을 추스리고 싶은 거죠. 사고형들은 기질을 억압하면 걱정 중독, 생각을 억압하니까 생각을 하고 싶은데 나쁜 생각만 하는 거죠. 다양하게 신체형들은 이제 도박 중독 같은 것도 많고요. 음식 중독 같은 것도 많고. 여러분이 중독이 다 있으시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기질에 억압된 영역에서 중독이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중독이 있잖아요. 조금씩은. 그죠? 모든 사람이 기질을 억압하는 것 같아요. 예, 기질 억압된 영역에 중독이 일어난다. 예. 나답게 자란 사람이 진짜 자기를 쓰는 거고 가짜 자기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척하는 가면을 쓰는 거죠. 청소년들은 가짜 자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필요한 가짜 자기고 가짜 자기가 다 나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인사하기 싫어도 인사하는 거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짜 자기는 예, 필요한데 문제는 이거를 내가 가짜 자기인지를 모르고 강박적으로 쓰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진짜 자기가 있으면 좋은 말 다 나오죠. 예. 자기 수용이 돼요. 내가 마음에 들어져요. 내가 마음에 든다라는 거는 내 단점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단점과 약점이 있는 걸 알지만 그게 내가 너무 좋은 거죠. 예. 그 약점과 단점에 대해서 때로는 고치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그만큼 약점인 걸 알지만 그걸 수용하는 거죠. 예. 내가 하나님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럴 수 있다. 또 말씀드리지만 나 이거 안 되니까 배째라 이건 아니라 그랬죠. 내 약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남의 도움을 구하지만 예, 자기 수용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는 자존감이 그러면 좋죠. 자존감이. 자존감 좋은 거하고 자존감 좋은 척하고 하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자신의 깊은 내면을 인식해요. 갈수록 더 내가 어떤 내면이 있는지를 인식하고 그걸 표현도 할 수 있고요. 친밀한 관계가 또 답이죠. 친밀한 관계를 잘하는 분일수록 예, 진짜 자기를 많이 쓰는 거죠. 진짜 내가 나와야 친밀해지지 않습니까? 경계도 좀 명확하게 되고요. 삶의 활력은 당연히 있겠죠.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뭐가 즐거움인지를 아니까. 기질이 살아난 만큼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이 높아지니까. 열정이 생기죠. 고통스럽더라도 혼자 내지는 누구와 함께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기죠. 회복 탄력적이라서 힘들더라도 다시 기분이 회복될 수 있고요. 내 정체성을 확립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결국 내 안에 진짜 자기를 쓸 때. 근데 이게 무의식으로 가짜 자기가 많아서요. 나는 진짜 자기를 쓰고 있다고 해도 의외로 가짜 자기를 쓰고 있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필요하세요. 진짜 내가 이거 이게 내가 아니구나. 내가 이걸 흉내내고 있구나. 그런 것들. 제가 강의 때 설명 들었나? 제가 썼던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내가 하도 많아서 자 그럼 몰입도 이제 왜냐하면 내가 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내 힘을 방해받지 않고 쓸 수 있으니까 몰입도 잘 되고 창조성은 무조건 증가합니다. 왜? 하나님 내게 준 나다움으로 돌아가니까 나다움 창조력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창조성 내면의 치유가 되고 성장 성숙은 오래 걸리지만 성장 성숙의 방해물들이 좀 제거되기 때문에 예, 통과할 수 있게 되죠. 성적 친밀감 부부들은 이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혼하고 갈수록 이런 게 잃어가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적 친밀감은 이야기할 게 많지만 기질 이론에서 보면 이것 역시도 예, 진짜 자기일수록 나답게 성적인 친밀감을 누리는 거죠. 나답게. 그죠? 부부 관계가 당연히 회복이 훨씬 더 되겠죠. 당연히. 예. 제 부부도 우리도 많이 회복이 되죠. 옛날에 막 정제되는 무의식적으로 정제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아이들 100%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아이 기질하고 부모 기질하고 또 이따 다양하기 때문에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 역동인 정말 전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어쨌든 충분한 내가 기질에 대한 내 이해가 있으면요 아이가 눈에 들어오죠. 제가 반항하려고 저러는 게 아니구나. 제가 고의로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구나. 이런 오해도 많이 풀려요. 그래서 아이 기질에 관심이 아마 있으실 거고요. 그럼 양육도 물론 양육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필요하겠지만 광교 회복, 사명의 발견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등등등. 자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장애물들, 결핍,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당연히 내가 나와 함께 만나는 시간도 적고 내가 나를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게 통합을 할 수 없게 되죠. 기본적인 필요, 감정, 안정감, 신체적 접촉, 놀이, 현실인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다음에 상처. 결핍은 아예 이제 자원 자체가 부족하다면 상처는 뭐예요? 못을 하나 박는 거죠. 빵 박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가정 안에서 오랜 기간 자기답지 못하게 가면을 쓰게 만드는 게 상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제 어릴 때 생존을 사춘기 전까지는 생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에서 집이 다 엮이는 가정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부모님의 이런 싸우고 이런 걸 보면서 내 나름의 이제 그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막 가면을 쓰고 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나를 나답게 하지 못하게 되죠.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영웅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기질이 신념형이다 보니까 주는 이제 주기질은 감정형이라 감정형들은 이제 감정형들은 성공 이런 것 관심이 생각보다 적거든요. 물론 이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성공도 하지만 신념형은요 성공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주가 감정형인데 어릴 때 상황에서 제 부가 될 만한 두 번째 기질이 신념이고 훨씬 치고 올라왔어요. 왜요? 나도 모르게 이 신념을 살려서 의사가 되어야만 집안의 화평이 온다고 제가 생각을 한 거죠. 제 가면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고 그냥 가뜩이나 감정형이니까 칭찬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서 공부를 잘하고 하니까 집에서 이렇게 힘들어도 덜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릴 때 상처 때문에 저는 기질의 발달이 반대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제 찬양 인도할 때 보면요 너무 신념을 썼어요. 나중에 알았죠. 신념을 쓴다는 게 뭐냐면 너무 막 의지를 가지고 너무 사람들에게 세게 막 이야기하고 막 너무 막 네. 근데 감정형들은 감정을 편안하게 하면 되는데 신념이 너무 드러나니까 어색하죠. 그러니까 나답지 않게 찬양 인도를 옛날에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정말 그래가지고 예 에피소드가 많았죠. 나답지 않게 힘이 들어가고 억지로 하게 되죠. 그래 되면 가면을 쓰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처가 있으면요 이게 또 중요하죠. 자신과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에 대한 실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안에 아직 들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만들어진 들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를 무의식으로는 다 안 좋아해요.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깨달은 영역을 제가 저를 많이 좋아하게 됐는데 무의식으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요. 살다가 어떤 사람을 보면 나랑 관계도 없는데 괜히 싫어. 특히 이제 드러나는 이제 무슨 큰 교회 찬양 사역자 이런 게 유튜브로 한번 보다가 보면 보이잖아요. 그 사람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싫어. 그냥 꼴보기 싫어. 이유도 없어요. 그럼 이제 요거 내 들보가 들어가는 거구나 생각을 해요. 왜 내가 싫냐면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을 그대로 보일 때 나는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이게 무의식적이라서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유 없이 내가 싫어질 때 보면 저 사람 내가 왜 싫어하지? 이유가 없잖아요. 관계 상처 입은 것도 아닌데 찬양 인도하는 처음 보는데 되게 싫더라고요. 꼴보기 싫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저 사람이 하는 제스처라든지 그런 게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을 하고 있구나. 저게 저거예요. 그만큼 제 안에 상처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것들 사람은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잘 안 그러다가 최근에 그래서 내가 아직 그런 부분이 있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제 말씀 이해되세요? 네네네. 여러분 그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아시죠? 내 안에 뭘 자꾸 투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기질 열등감일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저는 감정적인 사람인데 감정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도 상처로 이제 드러날 수 있죠. 내적 맹세 같은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일단 이런 게 있다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적으로 무지 오해가 많죠. 우리나라는 기질에 대한 무지가 많아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신념화시키고 싶어 하고요. 빨리빨리 신념형들은 빨리빨리 맞습니다. 빨리빨리 목표지향, 성공, 공부 이게 다 신념형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신체형들은 너무 힘들다니까. 신체형들은 음악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학교가 없어요. 입시 이걸로 신념형들은 공부하기 훨씬 좋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신념형들이 상을 많이 받아요. 이 불공평한 나라 그죠? 신체형은 기질이 다를 뿐인데 별로 인정을 못 받죠. 그런 발달에 대한 오해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나도 기질 약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질의 강점에 대한 과소평가. 여러분이 기질적 강점이 무조건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과소평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연했기 때문에. 그렇죠? 환경적 요인이 되게 많죠. 경쟁, 비교, 뭐 통제하는 부모님, 학교, 직장, 국가 이런 환경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자라다 보면 우리 안에 이제 기질 발달을 억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질을 보면서 하나님이 태어날 때 주신 게 성별,
맞죠? 뭐 부모, 그렇죠? 그거는 이제 부모는 이제 부모님이고 나에게 주신 게 태어날 때부터 달란트의 씨앗이 저는 기질이라고 저희들도 믿게 된 거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 나다움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 나다움을 어떻게 다양하게 발전시킬지는 다른 이야기지만 제 기질은 이미 정해져 버렸더라고요. 그렇게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민철이는 신념적인 감정적이고 외향적인 기질을 주어서 내가 너에 대한 꿈을 이 기질을 통해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질을 알아가야지 그 꿈을 이루어 드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 기질도 모르고 자꾸 남의 좋은 걸 보고 저 사고형이 참 보기 좋네. 나 왜 사고가 딸릴까? 아우 내가 열등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기질은 곧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능대로 주시는 거죠. 각각 그 재능대로. 모든 사람은 재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두려워하면 재능 발견도 못하고 재능을 발달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질 발달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우면 기질을 사용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감정적인 기질을 잘 사용 안 하려고 했던 것들이 감정을 충분히 쓰면 되게 곤란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자꾸 땅에 묻어두려고 했던 때가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찬양인도 2부 예배 때 찬양인도 하다가 중간에 헛소리를 좀 했거든요. 들으셨나요? 별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죠? 너무 그렇게 내하시면 예, 그죠? 저는 그냥 이제 대이랑 바뀌었으니까 한번 소개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이게 내가 웬만하면 찬양 인도할 때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자꾸 말 헛소리를 할까봐. 근데 어쨌든 별로 그 특별히 이제 무슨 그 뭐 원탑이니 투탑이니 그런 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 제 이제 감정적인 약점인 거죠. 예. 그래서 두려워도 안 두렵게 제가 쓰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부살레가 올리압 얘를 잘 아시죠? 하나님이 얘들을 아예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 아예 처음부터 구분해 가지고 재능을 주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가 장성하고 때가 되니까 얘를 둘이를 딱 이렇게 이제 하나님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미 재주와 능력은 어릴 때부터 만들어 좋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기질에 답이 있다니까, 기집애.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요걸 할 때 그죠? 박 집사님을 통해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말씀 암송도 하고 그러시나 봐요. 딱 집사님 우리 교회에 퍼즐을 하나를 맞추시는 게 그거 같습니다. 아무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집사님 하시잖아요. 본인 눈에 보이고 본인 기질을 쓰시는 것 같아요. 예. 사명이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진짜로 살고 계신지 한번 다시 자문해 보시고 내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사단이 뿌려둔, 어떻게 보면 세상에게 속아 넘어간,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나도 모르게 속아 넘어간 나에 대한 오해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나를 제대로 발견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울증 환자 들어오시면 제가 맨날 물어봐요. 본인이 마음에 드냐고. 대부분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럼 마음에 안 드니까 우울해지지.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보석인지를 모르는 거죠. 본인이 본인을 좋아할 때까지 이제 치료는 계속돼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제대로 발견만 하면요. 그렇게 좋다니까요. 그죠? 그러지 않는 만큼 내 안에 거짓이 많은 거고 오해가 많은 거고. 그래서 기질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거고 평생 안 바뀌는 게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다. 이건 하나님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기질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이게 아직은 다양한 이론은 있는데 뭐 완벽한 이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때까지 밝혀진 바로는 타고난 경향성이고 성격은 플러스 후천적인 삶을 통해 만들어지는 성격. 성격은 곧 기질이 아닙니다. 성격이 기질하고 똑같은 뿌리에서 성격이 만들어지면 가장 건강합니다. 그래서 그죠? 근데 기질이 보통 가짜자기 때문에 왜곡이 많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갭만큼 우리는 회복돼야 될 여지가 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과 가면 기질 검사를 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자기 보고식이라서 정확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만들어진 것도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저 같은 사람이 해석을 해야 정확하게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오늘 좀 더 하려고 이렇게 빨리 좀 지나갔습니다. 자, 요 이제 그 축은 이제 기억하시죠? 예, 사고 감정의 축, 신체 신념의 축, 외양 내향의 축. 사고 감정형은
이 사고와 감정이 우리 기질 이론에서는 즐거움의 축이라 그래요. 유의축.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는 명령도 주셨지만 일하고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하고 누리고 느끼고 생각하는 유의축 있고, 그다음에 생존축이 신체 신념형 축입니다. 요거는 생존에 많이 써요. 그래서 사고형인 분들 또는 감정형인 분들은 사고형과 감정형을 쓸수록 마음이 되게 행복해져요. 반면에 신체 신념형은 행복해질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이 쓰기는 해요, 사실은. 축 자체를 그렇게 부르고요. 그다음에 기질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외향 내향으로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누는 것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이론에서는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축이 맞물려서 나다움을 이제 구성하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같은 사고형도 정말 달라요. 자, 이거는 큰 자기 경향성을 말하는 거지, 사고형은 다 똑같은 사고형이다, 성격은 하나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들을 하는데, MBTI에 대한 오해도 그렇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나눌 수 있느냐. 사람을 그렇게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타고난 방향과 특징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저랑 똑같은 기질의 사람들은 저랑 완전 다른 삶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이 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내 뿌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고 하나님 내게 준 경향성, 주님의 의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고가 약해도 되나 봐요. 왜요? 하나님 공동체로 사고가 강한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실 거니까. 그죠? 여러분 중에 사고형들은 감정이 좀 약해도 되는 거죠. 왜요? 감정형들 이게 다 포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혼자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부부랑 또 가족이랑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중심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 와서 우리의 이 기질도 확인하고 서로 나누고 차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꼴 보기 싫다 이게 아니라 왜 저럴까? 무슨 이유일까? 얼마나 이게 호기심이 가요. 이렇게 저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물론 그 사람의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다양한 기질을 주셨고 다양한 섞여 있어서 이걸 알아가는 기쁨이 되게, 그래서 기질을 하다 보면요, 이제 상대방의 관심이 훨씬 가고 저 사람과 나랑 어떤 게 비슷하고 뭐 이거 유형을 나눈다기보다도 훨씬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감정형들은 모여서 감정형이 어떻게 더 감정을 발달시킬 수 있는지 그런 거 워크숍에도 좋아요. 사고형은 사고형대로 만나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때로는 그렇게 기질별로 모여서 재밌게 이야기도 하고 그럼 잘 맞거든, 축이 어쨌든 간에. 기질의 다양성도 느끼고, 때로는 정반대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게 이해 안 되더라. 이해 안 되겠네. 이건 이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부부 동반이 그래서 재밌죠. 부부 동반은 서로가 입장을 대변해 주기도 하고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죠. 반대 기질 개념이 나오죠. 반대 기질. 제가 외향 감정 신념이면 반대 기질은 배우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반대 기질은 강점과 약점이 서로 반대다. 그죠? 감정형은 사고적인 약점이 있고 사고형은 감정의 약점이 있으니까 우리는 반대 기질이다. 정익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아마 사고형 감정형일 거예요. 반대 기질일 거예요. 그 부분. 상호 억압합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그래 억압을 해요. 이게 본능적으로, 근데 이게 억압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인데 본능적으로 이게 필요해요. 감정이 너무 날뛸 때 사고가 좀 막아줘야 돼요. 사고가 너무 걱정할 때 감정이 에이 그냥 즐겁게 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건강하게 견제하고 상호 보완하면서 눌러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감정이 이렇게 있으면 사고가 감정을 누릅니다. 감정은 사고를 누릅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요. 여러분, 감정형들이 모여서 막 기분 좋은데 찬물 끼얹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사고형. 지금 뭐 그래 놀 때가 아니라는 둥, 그죠? 이렇게 놀면 일은 누가 하냐는 둥. 그렇게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미워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감정형만 두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맨날 날아다녀요. 그 누군가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상호 보완이 되는 거지. 근데 괴로운 건 인정, 그죠? 그래서 우리 아들 예안이랑 저는 감정형이거든요. 둘이 감정형은 맞는데 이야기하다가 아내가 한마디 하면 다들 근데 아내는 의도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내는 있는 것들을 자기 사고로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알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외면하죠. 괴로워하고. 그럼 이제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아내는 진지하게 말하는데 내가 자꾸 가볍게 말하면 얼마나 입장이 좀 난처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부부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자녀들도 그죠? 뭔가 얘는 뭔가 나랑 안 맞는 애가 있죠. 그 반대 기질일 확률이 커요. 네. 그럼 잘 뭐가 잘 안 맞을 확률이 커요. 그 제가 보기에 우리 아내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예안이 재한이 다 감정형 같거든요. 메인. 근데 예안이는 메인이 감정형은 아니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감정형이 아내가 좀 외롭지 않겠나 싶어요. 음. 근데 이제 말해놨으니까 감정형 제 입장에서 사고적인 디테일이 떨어지니까 아내의 사고적인 질문을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좀 그래요. 네. 이게 뭐 이렇게 뭐 대화하다 보면 아내는 깊은 이야기를 이제 꺼내잖아요. 근데 사고형이니까 사고적인 깊이가 저보다 있으니까 게다가 아내는 내향형이거든요. 내향 사고는 사고를 내향 깊이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외향 감정이잖아요. 제가 제일 약한 게 내향 사고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게 제일 강하니까. 그죠? 부부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할 때 제가 되게 어려웠어요. 초반에는. 되게 그게 무슨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사고형을 이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쉬고 가야 됩니까? 쭉 가도 됩니까? 쉴까요? 그러면 10분 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